자,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10일쯤에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혐의는 모두 부인을 하더라도 네네. 기소는 충분할 것이다. 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법조인들이 보기에는요,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예컨대 대장동이나 백현동보다 심지어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도 훨씬 더 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3자 뇌물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청의 당시 담당 팀장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그 성남지청장이 이 사건을 뭉갰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달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지청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후에 신병 확보에도 나서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노웅래 의원의 신병 확보가 검찰의 신병 확보가 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기소가 될 거다, 뭐 구속을 할 거다라고 하시지만 구속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련 참고인이나 관련 이제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이미 청취를 검찰에서 한 단계에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구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1야당 대표이고 국회의원인 상태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뭐 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그런 우려들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보여서 아마 이번에 이번에 그 조사에 참여를 하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만배 씨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최근에 김만배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서 김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확인하면은 대장동 재판 일정이 더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글쎄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게 12월 14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 20일 정도 지났거든요. 진단서가 전치 4주로 나왔는데 전치 4주가 되는 날짜가 1월 11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미 지금 1월 6일까지는 법원이 휴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휴정한다고 그래도 재판부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형사 22부 재판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2일이 이제 그 4주가 지난 그런 날이니까 11일이 지난 날이니까 근데 12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12일 목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만배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해왔거든요. 다시 재판이 뭐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입장을 좀 번복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장을 번복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장동 관계자들을 잘 보시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진술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김만배 씨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진술을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재판에 그 재판부에 어떠한 심정을 형성할 것인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랐을 때 이런 금품 수수권에 대해서 뭐 금품의 공여자, 수여자 문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관련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그 통일성이 있는지가 주요 핵심이 될 텐데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진술로서 이게 신빙성 갖추는지 여부가 핵심이 돼서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 중 하나가 이 이른바 옹벽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제 백현동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대표 측근에 특혜 의혹이 나왔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이죠? 백현동에 식품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부지가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됐어요. 왜 매각이 안 됐냐면은 용도가 자연녹지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행사가 김모 씨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의 그 선대 본부장을 했던 그 김모 씨를 영입을 갖다가 하고 2월 달에 그 시행사가 이 용도가 불분명한 자연 녹지인 그 부지를 매수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그 김모 씨가 영입된 직후인 4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남시가 관리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갖다가 해요. 그러더니 마침내 9월 7일 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 녹지하고 준 주거지 사이에는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일반 주거 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4단계가 네. 껑충 그 점프를 갖다 했다는 이야기고 용적률이 50%에서 500%가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가 되면. 그다음에 심지어 2016년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대아파트 100%로 하기로 했다가 그 임대아파트 100%가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실장하고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네. 다 결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그 후보가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뭐가 됐냐면은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2가지인데 하나가 김문기, 하나가 백현동. 이 용도 변경 협박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시행사는 땅값만 깔끔하게 3천억 그냥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모 씨 영입됐던 김모 씨는 시행사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네. 처음에 한 250억 요구하다가 법원이 250억은 과하다 해가지고 70억 받기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 이러한 의혹들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재명 그 당시 시장도 함부로 하질 못했고 또 허가방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허가에 그 인허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예. 네.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식당을 갖다가 했는데 네. 뭐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거기 와가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까지들도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그 인허가 나와가지고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게 바로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밝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이 김 전 모 대표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찰에 가서 한 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모든 경기도나 그 성남시 관련된 것들 다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다라고밖에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형사처벌이 되려면 어떠한 이제 법조문에 따른 이제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던가 뭐 아니면은 정치자금법 뭐 그런 거 위반을 했을 때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있어 이제 금전이 오고 갔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일 텐데 결국엔 이 모든 사안들은 백현동이나 대전 사안들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금전을 수수해 어떤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상 기소라고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서 이재명이다 결론 내려놓고서 하는 수사 방식은 국민들한테 이건 좀 억지 수사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있었던 이제 지자체 수사들 관련해서 네. 우리 성남시 말고 이제 다른 지자체들 수사들도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지자체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있어서 그 지자체장을 수사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다른 데가 아니고요. 예. 성남시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요번에 기소가 되면 이 성남시 관련 대장동이나 백현동 건으로 기소가 되면 역대 성남시장은 모두 기소가 되는 역대 이제 민선 성남시장은 은수미 시장도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보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